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0일이죠. 네. 네, 20일 트럼프 취임 날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실시간으로 몇만 명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엄청난 이슈 트렌더다. 벌써 했나요? 나 못 봤어요. 네. 벌써 했어? 네. 그래요? 나 이따 가는 줄 알았지. 근데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취임 첫날을 맞이하고 네.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이제 본격 개막이 되는 건데 네. 뭐 거기에 대한 여러 우리 또 경제계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 뭐 열심히 뭐 분석들 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또 많이 또 하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네. 당분간은 또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월요일 오늘은 또 어떤 분들과 함께 오늘의 투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정말 트럼프 취임을 전후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틱톡은 또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금지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 직전에 또 코인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을 해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권순우 취재팀장이 좀 전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박병창 이사가 오랜만에 복귀하십니다. 그 자제분들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었었나요? 못 네. 오셨는데 오늘 다시 오실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김경환 연구위원 모시고 이제 중국 이야기 해볼 텐데 중국의 이구 한신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돈 쓰면 돈 줄게. 새집 줄게 헌집다오. 이게 지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참 많으니까 네. 한번 김경환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임식 아직 안 했잖아. 취임식 아직 안 했잖아. 취임식 안 했습니까? 안 했지. 왜냐면 이제 20일이 이제 아직 안 됐으니까 미국은 정신 차려야죠. 네네. 뭐 예고편 같은 거 하면 죄송합니다. 모양이네. 네. 깜짝 죄송해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주호 기자 미래를 또 보는 눈이 있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소윤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셉션, 취임식 공식 행사는 시작을 했고 리셉션. 네, 취임식 자체는 이제 내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불꽃놀이하고 뭐 그런 거. 전야제 비슷한 거 이런 것도 네, 많이 네. 했군요. 네. 자, 그러면 뉴스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7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51% 좀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은 1.0% 상승했는데요. 그냥 뭐 그때그때 지표 나오면은 좀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CPI 나왔을 때 좀 둔화됐다. 그러니까 뭐 CPI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면은 뭐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날 그냥 말 붙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냥 뭐 그날 오르면 그냥 이것 때문에 올랐다, 내리면 저것 때문에 내렸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앞두고서 뭐 이래저래 증시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도대체가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하면서 뭐 좀 잘 됐다. 뭐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지수가 올랐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러면은 뭐 통화했으면은 중국이랑 뭐 사이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좀 불확실성에 따라서 그냥 그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대관식 장소가 당초에 원래 야외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엄청 춥대요. 그리고 뭐 기온이 한 영하 한 8도? 뭐 그 정도? 네. 뭐 내려가다 보니까 그럼 취임식을 그냥 실내에서 하겠다라고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원래 영하 날씨에 거의 원래 참석하는 사람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0만 명 네. 이상. 뭐 달하는 인원이 야외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응급 환자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실내로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는 거는 1985년도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당시에도 영하 한 14도 정도까지 좀 내려갔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취임식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제 그 마가
네.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 모자 쓴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들 오실 걸로 지금 실제로 와 있기도 하대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뭐 참석을 할 수는 없는데 뭐 그 일단은 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그 불꽃놀이 하고 뭐 이거 그게 이주호 기자가 얘기한 게 그걸 겁니다. 그 불꽃놀이 하는 거 네네. 구경하고 뭐 이방카하고 뭐 다 같이 멜로니아 여사하고 구경하는 거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한 6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국회의원만 해도 한 500명이 넘으니까 네. 거기에 뭐 내각 인사들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뭐 중계를 하는 사람들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뭐 거의 못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초에는 그냥 그 단상 위에서 보는 사람만 해도 한 1,500명 네. 정도가 됐었다는데 이게 실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그 참석을 초청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좀 있고, 네. 뭐 초청을 못 받은 사람 아니면 초청단을 못 꾸린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없어 보여요. 왜요? 뭘 초청을 받았네 못 받았네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네. 외국에 있는 사람 누구 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외국에? 예. 뭐 정상들 초대 안 하나? 안 하죠. 아 그렇죠. 예. 끝나 뭐 그렇죠. 네. 국내 행사죠. 국내 행사. 네. 하긴 미국도 뭐 그렇겠지 뭐. 워낙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우리가 초청 받냐 이거에 이제 많이들 관심이 있긴 한데 예, 예. 예, 그냥 미국 국내 행사인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은 국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적인 행사입니다. 국내적인 행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의 대통령을 자기 생일 파티에 남의 대통령을 초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네. 그거를 뭐 야 나 생일 파티 하니까 너 와서 축하 좀 해. 이거는 아예 취지에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초청장이라는 얘기가 저런 거랍니다. 그 이제 상원의원 이런 분들이 네. 지역구에다 뿌리는 거랍니다. 이게 혹시 참석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쫙 이렇게 뿌린대요. 국민들한테. 네. 국민들한테 이렇게 뿌리면은 그냥 아 그래요? 저 한번 그냥 가서 구경이나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받아갖고 가는 건데 그나마라도 지금은 이제 실내 행사가 돼 버려가지고 이제 가면은 온라인으로 봐야 된대요. 네. 그걸 이제 이른바 초청장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상원의원이 거기다가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뿌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 그냥 몇 장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냥 받았다고 할 걸 그랬나? 받았는데 안 간다. 아 뭐 그런 거 좋죠. 뭐 바빠서 춥다 그래갖고 안 간다 이러시면 됩니다. 추워서 안 가는 걸로.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얘기들을 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뭐랄까 막 옛날에 중국의 막 조선시대에 사대하러 가는 느낌이라 그럴까? 아 내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리러 내가 갈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받았어. 네. 뭐 이거를 막 자랑을 하고 막 너네는 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런 사대를 하러 가는 자리에 초청을 못 받았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제 어마무시한 스트롱맨을 상대하는 이제 우리의 어떤 엘리트들이 할 일인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우리는 어떤 협상 카드를 내밀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거기서 그 상원의원들 그냥 가면 주는 그 초청장을 내가 내가 그거 받았는데 말이야 막 뭐 그러면서 가면은 또 우리랑 똑같이 유튜브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없어 보이더라. 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트럼프 코인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트럼프 코인 보시면은 이게 뭐 한 1달러로 시작한 코인이 한 60달러 이상으로 한 뭐 7, 8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한 4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자기 코인 만들어 가지고 자기 네. 코인 팔아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들어서 트럼프가 팔고 저렇게 한 거예요. 예, 예. 얼마 벌었다는 거 혹시 나왔나? 그런 것까지는 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719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719억 달러? 예, 예.
그럼 10조네? 시가총액 기준. 음. 시가총액 기준. 그러니까 어쨌든 발행을 트럼프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소유한 기업 CIC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와 진짜 좋겠다. 오늘 10조가 맞나? 그러니까 100조인가? 100조가 100조네. 그지? 719억이네. 아, 그러네. 네, 100조인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이니까 어차피 내려오긴 할 건데. 예. 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이게? 근데 그렇죠. 우리가 뭐 부럽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할 일인가? 라는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거 사지 마라. 이게 공식 오피셜 트럼프라고. 이게 진짜 트럼프 이게 코인이다. 진짜 트럼프 코인이다. 뭐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분석을 해주실 건데 트럼프가 내세우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감세, 관세, 이민.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감세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쓰죠. 미국 감세요? 아니면 우리 미국 감세. 미국 감세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내세우는 건 감세, 관세, 이민이에요. 네. 근데 이민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막연한 기대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상존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한국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좀 유탄을 맞는 거를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감세도 우리랑 별로 상관없고 네. 이민도 별로 상관없고 그 결국 이제 관세가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뭐 언제 어느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를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를 타겟으로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세상 일 관심 얼마나 범위가 넓은데 네. 거기서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인한테 초청권을 보낼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신경 쓸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우리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도 모든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랑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관심 있는 그 정책과 우리가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 어느 타이밍인지 어느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교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 직전입니다. 취임식 직전이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뭐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오히려 최태원 회장이 어제 그 KBS의 인터뷰에 나왔는데 의료 진단에 좀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뉴스 잘 전달 안 드리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가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는 이 타이밍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진단을 한 것 같아서 좀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SK그룹 회장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씨름을 잘해왔던 선수라도 당장 수영을 해서 경쟁하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게 수영을 통해서 굉장히 좀 잘해왔던 선수라 그러면 이제 경기가 바뀌었다. 네. 씨름을 잘해왔던 선수인데 수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이 말에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은 이제 못하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수출 주도형 경제를 바꿔야 할 때다. 이건 이게 좀 의아한데 우리가 내수가 크다면 좀 뭔가 바꿀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내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로 왔던 측면도 분명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조 기자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수를 확장할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수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거를 내수가 커버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수 활성화 관련한 정책들은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좀 그러니까 요즘에 한
두 정부 정도에서는 내수 활성화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네. 이전에는 내수 활성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내수 활성화 얘기할 때가 주통은 수출이 잘 안 될 때 내수 중심의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확대하는 법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수출을 막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미국 주도의 관세 인상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AI의 빠른 기술력 변화가 불안 요소로 삼각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간 60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가 흑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4년간은 1,500억 달러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네 대상으로 이제 무역 흑자 내고 있는 기업들 순위 매기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연간에 1,500억 달러 늘어난 것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은 과도한 통상 압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는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통상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맞는데 근본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모델을 바꿔야 하는 문제의 측면에 있다. 뭘로 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WTO 다자주의 체제에서 1대1 양자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었고 수십 년간 활용했던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경제 연대와 해외 투자 그리고 소프트 파워 등 대체 모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제 연대? 이게 예. 뭐예요? 경제 연대는 뭐냐면은 세계 경제의 룰을 정하는 거는 1위가 미국,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얘기입니다. 예.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유럽 연합 정도고 우리는 그 룰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었다. 대한민국이 국제 질서나 룰을 바꿀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해야 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최태원 회장은 이웃에 있는 일본과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사이즈가 더 크고 목소리가 크지만 룰을 만들기보다는 수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계격파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룰을 만드는 국가들이 뭐 미국, 중국, 유럽연합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뭐 정말 협상 카드 내밀어 갖고 한다 그러면 예전에 자유무역 시대는 우리한테 유리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무역을 FTA 같은 걸로 1대1로 했을 때 굉장히 좀 유용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룰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룰을 수용해야 되는 국가들끼리의 연대가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소프트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 해외에 전략적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크게 성장을 했을 때 예를 든 겁니다. 네. 엔비디아가 크게 성장을 했을 때 엔비디아 안에 대한민국의 투자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뭔가 비즈니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익숙한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나가서 뭐 가전제품 TV를 팔았네, 현대차가 나와서 무슨 차를 팔았네, 요런 거는 좀 익숙한데 그 국가에서의 뭔가 성장 동력이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포지션을 뭘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뭐 소프트 파워나 한식 얘기 좀 했었고요. 뭐 한신이요? 한식. 한시. 예, 예. 뭐 외국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한식을 먹으면 뭐 삼성전자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가 좀 와닿지 않는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으실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된다. 낯설게 느껴지는 거고 이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뭐 어차피 트럼프 4년 동안 이제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하고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종목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매일 씨름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수용해서 뭐 자유형 얘기하니까 잠깐 바깥다리가 아니고 자유형이라는 게 무슨 얘기지? 이게 낯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내수 확대 얘기하면서 해외 시민 유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은 저출생 노령화로 내수를 더 늘리기 쉽지 않은 만큼 해외 시민을 유입해 단순 관광 정도가 아니라 장기 거주해 국내에서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소비도 늘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인구의 10%인 500여만 명의 해외 인력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되게 도발적인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죠.
그럼 내수를 어떻게 활성화해? 아까 바로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한테 내수 활성화는 우리가 애를 낳아서 내수 활성화 인구를 늘리는 건데. 그게 익숙하죠? 예. 근데 해외 인구를 10% 늘린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해외 인구 조금 늘어나는 것 때문에 뭐 지역의 제조업 도시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여기서 그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권순 취재팀장이 한번 압권에서 그 얘기를 한번 전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미라클 작전으로 인해서 거제였었나요? 울산이었었죠. 울산에 갑작스럽게 이제 인구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지 뭐 그 부분 그런 부분도 압권 들어오시면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그 수도로 진격을 했을 때 한국 대사관에 있던 도와주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국 대사관 도와주던 사람들은 탈레반 입장에서는 뿌락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탈레반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어서 한국의 외교관들이 처음으로 외국인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군사 작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라클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역시 한국은 믿음을 주는 나라야. 뭐 한국을 도와준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찬사를 보내고 뭐 한국의 위대함을 뭐 이렇게 막 진짜 삐까뻔쩍하게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 울산에 데려갔더니 다 시민들 반대하고 왜 뭐 누군지 이렇게 뭐 종교도 알 수 네. 없는 그런 사람들 데려왔냐 막 그런 갈등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나의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도 뭐 제조업 AI가 뒤지지 않게 뭐 제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뭐 제조업 AI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한국이 AI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드가 아니라 분산 전원형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도 우리나라의 근간과 관련한 이야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충남 이런 데가 전기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서 쓰는 막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최태원 회장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이 달라지는 그 국제 환경 속에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되게 굉장히 쉽게 하지만 네. 진짜 변하려고 이런 거 사안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걸? 네. 안 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요 얘기는 제가 최태원 회장이랑 라면 한번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갈까요? 세 번째 뉴스는 상장 폐지 관련한 얘기인데요. 널널한 퇴출 기준에 시가총액이나 매출이 미달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건이 0건이더라. 라는 얘기를 좀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요새 증시가 워낙 디스카운트가 심하다 보니 이번 뭐 올해 초에는 잘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항상 연말에 하도 위기 의식이 팽배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조 기자하고 뭐 조선 네. 선박 엔진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올해 초에 엄청 잘 가더라고요. 네. 네. 봐요. 이게 좀 잘하는 데는 분위기 타면 잘 간다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좀 잘 안 갈 때 어떤 얘기가 좀 있었냐면은 야 우리나라 상장 폐지 너무 안 시키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이 거래소라는 증시라는 것도 하나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네. 그럼 공급이라는 거는 새로운 상장이 되는 거고 수요라는 거는 이 공급된 걸 사는 투자자거든요. 네. 근데 투자라는 수요에서의 변화가 좀 큰 데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나가버리면은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국내 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 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상장 폐지 관련해서 하나는 마트의 비유를 합니다. 증시도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좋은 물건이 좀 있고 나쁜 물건이 있는데 자꾸 그 나쁜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썩은 사과가 있다. 그럼 매대에서 빼야죠. 네. 근데 썩은 사과를 안 빼고 계속 있으면은 그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빼주는 게 시장 네. 전체의 건전화를 위해서 좋다라는 네. 비유도 있고요. 또 다른 비유로는 드레스 코드의 비유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품 있는 파티에 가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딱 네. 뭐 정장을 입어야 된다라든지 입어야 되는데
정장을 입고 입구를 통과한 다음에 제가 갑자기 그 정장을 벗고 빤스만 입고 막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쫓아내야죠.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에 입성을 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뭐 정말 이렇게 진입 기주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데 정작 들어가서 유지 규제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내보낼 때는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퇴출을 안 시키는 거예요. 가서 막 시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항의가 두려워서 상장 폐지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럼 상장을 폐지를 안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까 시가총액이나 매출 같은 거 상장 폐지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상장돼 있는 그것을 머니 게임을 하기 위한 세력들이 달라붙어요. 네. 이 기업은 이미 망했고 더 이상 이 기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데 상장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들한테 팔 수 있는 입장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장돼 있는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매출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매출만 있는 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니게임에 뭐 유상증자도 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해먹고 여기만 보도자료 뿌려갖고 주가 한번 또 올려갖고 또 해먹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상장 폐지 시키면은 막 항의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계속 내두는 일들이 대질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상장 폐지 사유인 매출이라든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가 된 사례가 9년간 한 건도 없다. 와, 9년간 한 건도 없어요? 예예. 이게 문제야 진짜. 문제예요. 9년 동안 한 건도 없던 와, 좀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시가총액 미달로 퇴출된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예. 있는 게 기껏해야 중국 기업이었고 아.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 할 수 있네요. 아니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 상장 폐지됐던 다하미텍 같은 경우는 그냥 알짜 자산주인데 네.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넘지 못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매출액을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매출을 안 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리츠 뭐 이런 회사들.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라는 데는 시장의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뭐 진짜 그 여론이 무섭죠. 그 상장 폐지 되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합니까? 근데 사실 그분들도 좀 자기 돈을 투자를 할 때는 상장 폐지될 만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거는 또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장 전체의 어떤 건전화를 위해서는 그 상장 폐지된 회사들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도 이거는 별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요런 걸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지. 네. 아예 그 썩은 사과를 매대에서 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좀 더 거래소가 좀 자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취지에서 좀 이게 좀 있으면 오거든요. 뭐가요? 그 3월 말쯤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의 계절이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분들도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잡주로 이렇게 머니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뭐 그것도 어떤 시장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요 시즌은 좀 위험합니다. 요 시즌은 상장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은 좀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3은 요 정도 네. 마무리하고 우리 권 팀장님 조심스레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